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금액이 커져서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배당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더욱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당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문제가 있고 더욱 더 많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여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매우 비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오랜 기간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특징이 있지만 세금 문제가 있다 보니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당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리츠분리과세계좌 등 여러 가지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계좌들은 장점이 더 많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 등 단점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뻔한 절세 투자 방법이 아닌 조금 생소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세금을 피하면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려 볼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작용되는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초과분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자료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15%에 해당하는데 배당 소득으로 3천만 원이 발생했을 시 2천만 원까지는 15.4%가 부과되고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5천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세를 포함한 26.4%의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수의 소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산정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 소득에서 8% 정도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의 소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자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의로 계산을 해본 자료입니다. 연간 근로소득 2천만 원의 모든 재산이나 추가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66,73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나 배당 등과 같은 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13만 3,460원으로 2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욱 더 높아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자 상황에 맞게 건강보험을 자녀들 밑으로 넣던가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배당 투자를 지속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리츠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츠분리과세 계좌를 꼭 활용을 하신 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자료는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코리호 ETF입니다. 옛날에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7%라는 이름이었는데 얼마 전에 변경이 된 모습입니다. 해당 ETF의 분배금 현황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분배금액과 주당과세 표준액이 보이실 겁니다. 분배금액은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한 주당 분배한 금액을 의미하고 주당과세 표준액은 배당 소득으로 포함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ETF의 분배금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액이 보이실 겁니다. 앞에서 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ETF는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 금액이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보고 있는 ETF는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액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ETF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액티브 ETF도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액이 다른 이유는 커버드 콜 ETF는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프리미엄을 분배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으로 이루어진 커버드 콜 ETF의 경우에는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액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기초 자산으로 이루어진 커버드 콜 ETF의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수익은 100%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ETF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 ETF도 국내 기초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액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당 과세 표준액이 분배 금액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ETF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도 국내 기초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의 7월 분배금을 보면 한 주당 106원을 지급했는데 과세 표준액은 28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보이는 ETF에 투자를 하셨더라면 배당금은 106원을 받았지만 배당 소득은 28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에 해당 ETF의 분배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528만 원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러한 방법도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초 자산으로 이루어진 커버드 콜 ETF라고 해도 분배 금액과 주당 과세 표준액이 같은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꼭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거나 분배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개인적으로 분배 금액보다 주당 과세 표준액이 작은 ETF를 찾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이나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경우 현재 13%가 넘는 분배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배당 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나은지, 변동성이 높지만 세금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올라가는 영상이 적어지고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지만 꾸준하게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